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중요한 내용이 많은데요.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짚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9일서부터 오늘이죠. 중국에 대해서 무려 104% 관세 부과를 한다고 합니다. 이 관세 얘기가 요새 매일같이 울려드릴 수밖에 없는데,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가 민감하고 우리가 민감하기 때문인데, 또 어떤 분들은 혹자 이 관세는 당연히 부과가 돼야 된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필요한 것이고, 그동안에 미국의 입장에서의 생각보다는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관세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미국이 중국의 보복 관세에 대응을 해서 9일서부터 중국에 대해서 모두 104% 트럼프 2기 출범 이후에 누적치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서 로이터 통신과 AFP 통신 등이 8일 연일 보도를 했습니다. 해당 관세는 9일 오전 0시 1분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의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50%의 추가 대중 관세도 내일부터 시행이 되느냐라는 질문에 그것은 9일 0시 1분에 발효가 된다라면서 이같이 확인을 한 겁니다. 레빗 대변인은 보복 조치를 하는 것은 중국의 실수다라면서 미국은 맞으면 더 세게 맞받아친다. 그것이 중국에 대한 104%의 관세가 시행되는 이유다라고 밝힌 겁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중국이 미국과 협상하기를 원한다고 믿는다. 그들은 어떻게 시작하는지는 모른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협상을 위해서 연락을 할 경우 대통령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관대할 것이다 라면서, 그러나 그는 미국 국민에게 최선인 것을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네요.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에 중국에 10% 플러스 10%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서 9일서부터는 34%의 국가별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죠. 이에 대응해서 중국이 보복 관세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어제 말씀을 제가 드렸죠.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보복 관세 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말을 했고요. 중국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50% 추가 관세 위협에 대해서 단호하게 반대한다라면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환율이 1,500원까지 가게 생겼습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치인데요. 30원이 올랐다가 갑자기 30원이 떨어졌다가 갑자기 40원까지 오르고 막 이렇습니다. 지금 달러당 원화 가치가 사흘째 폭락한다는 소리가 원달러 환율이 오른다는 소리죠. 금융위기 이후에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9일 서울의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 값은 전일 대비 10.8원이 오른 1,484원에 개장을 했고요. 이후에 환율은 장 초반 달러당 1,487.3원까지 치솟으면서 올해 들어서 가장 낮은 원화 값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개장과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3월 16일 1,488원 이후에 가장 높습니다. 당시의 장중 고가는 1,488.5원이었고요. 이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불확실성과 글로벌 증시에서 투매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미국 상호 관세는 한국의 시각으로서 이날 오후 1시 1분 정식 발효가 됐고요. 전날 오후에 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무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 한 24, 5분 정도 이상 했다 그러죠. 관세 논의를 시작했으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어디가? 한국이.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소폭 하락한 102.714 수준이고요. 복수의 시장 관계자는 트럼프 상호 관계에 있어서 관세 부과 이후에 높아진 대외 불확실성과 한국 내 경기 하방 리스크를 감안할 때 달러당 원화값은
1,400원 후반대에서 당분간 등락할 것 같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예측을 했었던 거하고 거의 맞아떨어지고 있죠. 1,400원 후반대, 즉 1,500원대까지도 기대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지금 되고 있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달러가 높아져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달러가 떨어지면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극과 극명한 일들이죠. 현재 대한민국의 불안한 사태가 한몫을 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1,500원까지도 갈 수 있을지 모른다 라는 내용 중요하게 먼저 짚어봤습니다. 사실 늘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요즘에 젊은 여성들 너튜브를 인기를 끌기 위해서 혼자서 여행을 하면서 특히 이 대도시나 발전되어 있는 곳을 보여주면 조회수가 안 나오니까 음지를 찾죠.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인도에서 벌어진 또 충격적인 사건이 있는데요. 음료수와 국수를 먹은 뒤 끌려가서 큰 일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왜 인도라는 나라는 사람이 많아서 그러는지 그게 아주 단체로 이런 짓들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강간공화국이라는 오명을 가진 인도에서 10대 여성이 납치가 돼서 6일 동안에 남성 23명에게 또 금지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땡땡이라고 하겠습니다. 성땡땡을 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피해 여성은 약물이 들어간 차가운 음료와 국수를 먹은 뒤 집단 성땡땡을 당했고 가해자 중의 일부는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신원조차 파악이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도의 영자 일간지인 힌두스탄 타임즈는 7일 19세 여성이 납치가 돼서 6일 동안 남성 23명에게 성땡땡을 당했다며 용의자의 6명은 경찰에 체포가 됐지만 나머지는 신원조차 확인이 되지 않아서 지금 곤란을 겪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지난달 29일 친구를 만났다가 인도 북부 우타르프라데시주의 바라나시에 있는 한 카페로 끌려갔습니다. 이후에 약물이 들어간 차가운 음료를 강제로 마신 뒤 마취된 것과 유사한 상태에서 집단 성땡땡을 당한 겁니다. 경찰은 수차례 성땡땡 피해를 입고 도망치던 피해 여성에게 낯선 남성 2명이 떠다가와서 도움이 필요하냐고 물으며 먹을 것을 내밀었고 배가 고픈 여성은 이들이 건넨 국수를 먹었습니다. 국수엔 의식을 흐리게 만드는 약물이 또 섞여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여성은 바라나시의 시그라 지역 내에 여러 호텔을 옮겨다니며 끔찍한 일을 당했다라며 납치된 6일간 수차례 도망치려 했지만 그때마다 다른 남성들에게 다시 납치가 돼서 끌려가서 땡땡을 당했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이어서 도움을 주겠다고 다가온 남성들도 약물을 먹인 뒤 다시 또 끔찍한 일을 벌였다고 주장을 합니다. 피해 여성의 가해자로 주목한 남성 23명 중에 일부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에서 만나 소통을 해오거나 같은 학교, 같은 반에서 학교 생활을 함께한 남성들이었는데 다만 가해자 중 6명은 체포가 돼서 기소됐지만 나머지가 문제라고 합니다. 여성은 지난 4일 간신히 탈출해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뒤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평생 동안 잊지 못할 기억 속에 이 트라우마는 어떻게 갖고 살 것이며 도대체 왜 그 많은 인구들이 계도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부에서 나서서 법을 강화하든지 절대로 그러지 못하는 국민의 좀 계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인도란 나라가 사실은 4대 문명을 가지고 있고 종교도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중국보다 더 앞서는 전 세계 1위 경제 대국이 될 나라입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계급제도가 있어서 그러는지 또 문맹률이 아직은 있어서 그러는지 인구가 많아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늘 좋은 소식보다는 국제사회에 알려지는 게 안타깝고 화가 나고 짜증스러운 그런 뉴스만 나오네요. 하여튼 우리 한국분들은 꼭 여행을 하시더라도 조심 또 조심 안전한 지역으로 또 동반해서 누군가와 같이 사실 누군가와 같이 지내도 문제가 되는 나라인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나미라는 볼펜 아시죠? 모르면은 우리는 얘기를 하죠. 간첩이라고. 그런데 모나미에서 화장품을 만드는 일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프랑스어로
나의, mon, 친구, 아미, 그래서 모나미를 뜻하고 있는 모나미는 1963년 5월 1일 한국 내 최초 볼펜인 모나미 153, 볼펜 이름이 모델이 그렇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거 모르시는 분 없죠? 모르면 간첩입니다. 지금 쓰고 있는 모나미라는 사명은 원래 153 볼펜의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제품 출시 이후에 국민적인 사랑을 받자 광신화학공업은 1974년 사명을 아예 모나미로 바꾼 겁니다. 153, 즉 153 국민 볼펜으로 유명한 모나미가 색조 화장품 기업으로 변신의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저출산과 학력 인구 감소, 디지털 기기 보편화 등으로서 주력인 문구 사업이 위축되자 화장품 사업을 돌파구로 삼은 것인데 초기 투자 등에서 따른 손실이 여전히 많지만 일단 가능성은 확인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모나미가 약 2년 전에 세운 화장품 전문 자회사 모나미 코스메틱의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은 20억 원으로서 전년 대비 566.7% 증가했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 단기 순손실은 32억 원에서 45억 원으로서 40.6%가 확대가 됐고요. 그러니까 아직은 많이 팔았지만 판 만큼 손해도 많았다. 모나미는 2023년 1월 모나미 코스메틱을 설립하고 화장품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모나미가 이처럼 전혀 다른 영역에 도전장을 던진 배경에는 주력인 문구 시장의 축소가 위기감이라는 게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모나미의 연결 기준 매출은 2015년 1,430억 원에서 2020년 1,278억 원, 5년간 연평균 2.3%씩 감소했다고 합니다. 모나미 코스메틱은 우선 한국 내 시장을 중심으로 사업 기반을 다지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한국 내 20여 개 브랜드사와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준비 중이며 미국과 호주 등에서도 10여 건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향후 해외 비중 확대를 위한 움직임도 병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나미의 이 같은 행보는 인구 구조와 산업 여건의 급변으로 입지가 좁아지는 전통 산업 분야의 기업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장에서 다시 한번 뿌리를 내리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업계 안팎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오래된 기업들, 장수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새로운 돌파구를 추진할 때 그래도 좀 응원을 해줘야 되는 게 좀 좋은 게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모나미라는 볼펜 회사에 대해서 크게 부정이 더 없기 때문이죠. 그동안에 어떤 루머나 또 사회 이슈가 있었던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고 모나미는 지난해 모나미 코스메틱에 30억 원의 추가의 자금을 투입했다고 합니다. 장부상 투자금의 82%에 해당하는 24억 7천만 원을 손상차손으로 인식을 했는데 실적 회복에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판단이 있다고 합니다. 모나미 관계자는 모나미 코스메틱의 손익분기점 달성 시점을 2026년 이후로 보고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직은 적자라는 거죠. 결론은 잘 되기를 개인적으로는 응원해 봅니다. 볼펜 역시 장수 상품이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많이 이용하는 게 KTX입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20분 만에 갈 수 있는 1200km의 하이퍼 튜브가 지금 계획이 되거나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통 KTX가 굉장히 빨리 가면 한 300km, 보통은 한 270, 80km로 가죠. 대한민국 정부가 올해를 K 하이퍼 튜브의 원년으로 삼고, 자, 이 하이퍼 튜브를 뭔지를 조금 영상하실 수 있게끔 제가 부가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우리가 커스트코를 가시면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계산대 앞에 가면 캐시어 하시는 분들이 돈이나 쿠폰을 다 모았다가 딱 옆에 있는 원통을 집어넣고, 예전에는 우리가 드라이브 트루 같은 이 은행들, 뱅크들 보면 그렇게 했었죠. 체크를 써가지고 디파짓을 할 때 그렇게 했는데 딱 통을 말아서 집어넣고 단추를 딱 누르면 웅 하고 올라가죠. 기억나시죠? 그게 연상을 하시면 됩니다. 즉 기차를 그런 식으로 보낸다는 거죠. 하이퍼튜브의 원년으로 삼고 하이퍼튜브 열차의 핵심 기술 연구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합니다. 하이퍼튜브라는 것은 공기 저항이 없는 진공 튜브 내에서 자기력으로 차량을 추진시켜서 시속 10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한
교통 시스템을 말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등의 논란도 있는데,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차세대 초고속 육상 교통수단으로서 미래 첨단 기술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서 그 가능성을 현실화시킨다는 목표고요. 지금 대한민국이 보통 GTX라고 하죠. 요새 최근에 인기로 굉장히 많이 끌고 있습니다. 서울시 근교에서 서울역, 예를 들면 강남권으로 이렇게 진입하는데 엄청 빨리 간다 그러죠. 물론 탑승 요금이 조금 더 비쌉니다. 하지만 만족도는 굉장히 높죠.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국토교통부는 하이퍼튜브 핵심 기술인 자기 부상 추진 기술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라고 9일 밝혔고요. 주관 연구기관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입니다. 하이퍼튜브는 올폴레 하이퍼루프라는 이름으로서 도입된 개념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유럽은 통상 하이퍼튜브라는 이름으로 불리고요. 특히 속도가 1200km 가까이 주행이 가능한 초를도로서 KTX는 300km,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 요즘에 KTX 타면 1시간 52분, 무정차로 갈 때입니다. 걸리는 것에 반해서 같은 거리를 20분 이내에 주파할 수 있어서 지역 간 연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꿈의 교통 시스템입니다. 비행기보다 더 빠른 거 아닌가요? 그렇죠? 하이퍼튜브의 초격차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자기 부상 추진 기술, 아진공 튜브 설계 시공 기술, 아진공으로부터 객실 기밀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승차감을 제공하는 차량 설계 제작 기술 등이 요구된다. 이번에 연구개발 내용은 자기 부상 추진 기술 개발에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요. 하이퍼튜브 전용 선로, 초전도 전자 시스템, 주행 제어 기술, 차체 설계 제작 등 4가지 세부 기술 개발을 통해서 차량의 부상 추진을 검증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죽기 전에 한 번은 타봤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빠르길래. 그냥 입을 막 벌리면서 우리가 놀이동산에 갔었을 때 온 얼굴이 그냥 주름이 지면서 바람에 날리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가진 않겠죠. 산불 지원을 하고 있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원금이 1,000억 원 이상 모였습니다. 그런데 상식 밖에 지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이거는 무슨 생각을 가질까요? 미리 설명을 드리면, 집에서 안 입고 버려야 되는 헌옷, 물건을 쓰다가 버려야 될 냄비, 국자 뭐 이런 것들이요. 이런 걸 왜 보내나요? 자기가 쓰기 싫으면 지는 갖다 버리면 될 일을. 경북 청송을 비롯한 지역에서 산불이 번지며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위한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낡고 훼손된 물품들이 구호품이라는 이름으로 착불 배송은 뭐냐면 보내는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받습니다. 그래서 소파 왔어요 그러면 착불입니다. 그러면 제가 4,000원, 5,000원 배송비를 내야 됩니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9일 TBC에 따르면 산불로 피해를 입은 경북 지역의 화재 현장에는 최근에 기부 물품이 잇따라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물품은 기름때가 묻은 국자, 코팅이 벗겨진 후라이팬 등 해지고 낡은 옷 등 실사용이 어려운 수준이었으며, 일부는 착불 택배로 보내져서 지역 주민과 단체 관계자들을 더욱 당황스럽게 한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청송궁의 한 비영리 단체 관계자는 쓰레기로 버려야 할 물건들을 마치 기부인 양 보내왔다라며, 그것도 전부 착불로 보내서 택배비만 70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정말 눈물이 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피해 지역 주민들 역시 도와주려는 마음 고맙지만 우리가 거지도 아니고 이런 걸 보내는 건 너무하다, 차라리 안 보내는 게 낫다라며 쓸쓸함을 드러냅니다. 실제로 청송궁에 도착한 구호품 중에 사용이 불가능해서 폐기한 양만 무려 11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지자체와 단체들은 오히려 처리 비용과 인력 부담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일이 처음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지난 2019년 강원도 고성군과 속초 일대의 산불 당시에도 들어온 옷의 헌옷이 무려 53톤 중에서 30톤이 폐기된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도 지자체는 헌옷을 보내지 말아달라라는 공식 당부까지 했으며, 쏟아지는 문의 전화로 정작 필요한 구호 접수가 어려운 해프닝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한국 내 말고요. 2023년
튀르키예 대지진 당시에도 같은 문제가 지적이 됐는데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은 중고 물품은 받지 않는다라고 공식 발표했으며 이는 중고 물품이 위생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수혜자에게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나죠. 네. 내가 집도 없습니다. 옷도 없습니다. 얼굴 세수도 못했습니다. 목욕도 못했습니다. 내가 살면서 사고 있었던 모든 생활권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기부라고 해서 박스를 딱 열어보니까 곰팡이 냄새가 딱 나고 정말 뭐 김치 국물 같은 게 묻어있고 이런 옷을 입으라고 보냈습니다.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사람답게 인간답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